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1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부동산 하락은 허구다.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변화가 없던데요? 네, 그런 댓글이 달립니다. 간혹 보면 니만 하락을 얘기하지 실제 부동산 하락은 없다. 네이버 부동산 찾아보니까 가격 하락을 체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글들 과거에도 많이 숱하 있었습니다. 네, 요거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면 위에 파란색은 매물, 그리고 파란색 진한 선은 매매 가격, 그리고 분홍색 선은 전세 거래예요. 전세 거래. 먼저 분양권 때 보면은 가격이 뭐 3억 정도 선이죠. 네, 3억 정도 선에 거래해 있다가 한창 때는 막 6억까지 껑충 뛰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장 분위기 좀 안 좋아지면서 거래가 없고 세금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서 거래도 절벽 이런 상태로 좀 거치다가 가격이 좀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물도 엄청나죠.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그러던 것이 가격이 완전히 점프 난리가 났었습니다. 6억 정도 했던 게 3억 분양했던 게 6억으로 갔다. 그러던 것이 지금 거의 12억 수준까지 갔다가 근래에 매매 가격 어제 얼마였던 거 7.8억에 거래해 있었나요? 뭐 8억 정도의 실거래 건수가 뜨더라. 여전히 비싸더라. 야, 이까지도 보면은 한 6억 정도 수준까지도 많이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안 좋은 게 맞아요. 자, 다시 한 번씩 짚어볼게요. 정말 네이버에 변화가 없었느냐? 한창 매물 호가 이렇게 높았던 것이 매물 호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이 구름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분위기 달라졌죠? 전세 가격 올라가고 높은 가격에 매물이 나와 있던 것이 매물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더라. 분위기 달라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부산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 다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네이버 부동산의 자료를 끌고 와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변화가 있어요. 근데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곤란하겠다. 이렇게 크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 물론 시간이 걸리고 반응이 더딘 거는 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보면은 야, 실거래가 8억이 찍히는 마당에 호가가 12억에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걸 보고 나면은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봐도 변화가 전혀 없던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부동산 안 보시는 게 낫겠다. 안 보시는 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사시는 게 낫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지금 큰 변화가 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간밤에 뭐 나스닥 증시가 연 이틀 동안 막 거의 10% 가까이 오르면서 야, 부동산도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뭐 데드캣 바운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나면 일시적으로 폴딱 뛰어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현상. 요거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바운스의 핵심이 뭔가요? 이 바운스를 자꾸 다시 살려고 하는 그게 바운스가 핵심인가요? 데드라는 게 핵심인가요? 데드가 핵심 아닌가요? 이미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조금 더 암울한 미래를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부산 지금 대구를 능가했어요. 대구를 아직 전세는 능가하지 못했지만 매매 지수는 이미 대구를 능가했다. 서울 빠지고 수도권 빠지는 거 보면은 야,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 가지시죠?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매도세는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파란색 매도세는 아주 강해지고 매수세는 여전히 없는 상태다.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해제하고 뭘 해도 없다. 매수세가 없다. 안 산다. 지금 금리로는 안 산다. 못 산다. 아주 복합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매 매물 소폭 증가. 전세 물량 18,200건. 저희 예상치를 제가 예상치가 17,800건이니까 한 400건 정도 뛰어넘은 상태인데요. 어쨌든 전세 매물 살벌하게 많은 상황. 부산이 제일 우려스럽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월세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 임대 물량 28,000건. 아파트 거래량은 34건. 이 34건의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대구에 오늘 1일 거래량이 34건이었어요. 부산도 34건이에요. 뭐 도찐 개찐이다. 물론 부산 어제 거래가 조금 많았죠. 어제 60건대 거래가 있었어요. 직거래 비율 여전히 높다는 부분 살짝 확인하시면서 어제 64건 하루 평균 한 45건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나마 거래가 조금 나았다 상황이. 그렇다고 크게 살아나지 않는다. 규제 해제 이전과 대비해 봤을 때 20% 정도의 거래량 증가밖에 예상되지 않습니다. 광안 현대 하리페이온 신고가. 대형 평형. 오랜만에 거래되었군요. 자, 2020년
입주했던 아파트 2년 만에 파는데요. 113제곱미터 12억 5천까지 갔던 것이 가격이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12억 5천까지 갔던 것이 8억 5천으로 떨어진다. 이거 인천에서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 세종시에서도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 부산도 나타나는 거예요. 쌍용도 플래티넘 사지가시아드 아파트, 아까 제가 예시로 드려드린 그 아까 롯데 아파트하고 견주어 보면은 가격이 비슷하네. 근데 얘는 분양가가 살벌하게 비쌌거든요. 바로 인근에 2017년에 입주했던 아까 롯데 아파트는 분양가가 뭐 3억 얼마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얘는 분양가가 얼마였나요? 막 7억 8억 넘어가지 않았나요? 얘를 띄워서 잘 작업을 해놓으니까 얘까지 같이 편승해서 그럼 누가 득 받나요? 고분양가에 분양받은 사람이 득 받나요? 아니죠. 득 본 사람은 따로 있죠. 자,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했고요. 현재 롯데캐슬 대지양 가격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해서 7억. 대우 아파트, 자동 대우 아파트 20% 이상 하락해서 가격 7억. LG 메트로시티, 근래 아파트 거래되는 애들만 거래가 되더라. 가격이 많이 빠진 아이들.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꾸준히 거래가 있죠. 1편한 세상 1강도 2020년 입주했는데요. 가격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진 모습. 거의 뭐 40%, 포레나 동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정도 빠진 체감되지 않나요? 거의 9억까지 갔던 것이 8억 8천까지 갔던 것이 5억 8천. 3억이 빠졌어요, 3억이. 많이 빠졌죠. 네, 그 다음에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위북은 35% 정도였고요. 10% 정도 빠진 모습. 에일리넷들, 명지 에일리넷들 25% 정도 빠진 모습. 연지자이 2차 6억 4천까지 갔던 것이 4억 4천으로 2억 정도 빠졌네요. 30% 정도 빠진 모습. 요런 숫자들 30, 40, 30 요런 숫자들이 조금씩 더 출현하는 횟수가 높더라. 근데 지금 일부만 이렇게 지금 위에 있는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떨어질 물량들이 우수수 많아요. 얘들 호가가 점점 낮춰서 호가가 내려오잖아요.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호가가 내려와요. 근데 실제 거래되는 것은 뜨문뜨문 거래되더라. 그래서 이거 하락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계신 분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안 떨어졌던 애들도 같이 키 맞추기를 나란히 내려옵니다. 요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이후의 변화가 이제 대구에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부산의 예고편이죠. 예고편 성격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요 기간이 좀 걸리더라.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안 떨어져요. 제가 한 2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거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같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나는 안 급해. 나는 은행 금리가 낮아서 고정금리 예전에 싸게 받아놔서 내가 안 급해. 근데 아파트 가격은 누가 결정하나요?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거 보고 야 안 되겠다. 더 오르면 안 되겠어. 불안해서 조급하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죠. 떨어질 때 마찬가지예요. 못 버티는 사람이 팔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시장 가격인 거예요. 올랐을 때도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나왔네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떨어졌을 때 신저가 나왔네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 있는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LH 뜨란체 아파트 명지 협성육불의 가격 나란히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4억 4천. 얘들 둘이 오늘 짰나요? 가끔가다 좀 짜는 아파트들 있죠, 가격. 얘들들이 좀 짰는 느낌이 약간 듭니다. 하락률 같이 맞췄어요. 자, 나머지 가격들도 20%, 30% 정도 많이 떨어지는 것들 보여지네요. 건당 거래 대금은 올라가고 있다. 이건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긍정적인 시그널 맞지만 아니다. 거래량하고 모든 것들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물론 이 신호가 나오면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거래량 괜찮아졌나? 가격 올라가나? 몇 가지들을 교차로 점검한 이후에 그 다음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누군가 댓글을 달아주셨던데요, 저한테. 지각비 내도 괜찮다. 부동산 투자 지각비 내도 괜찮다. 야, 뛰어오르면 니 다시 못 살 거지 라고 누군가는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각비를 내고 들어가도 이 시장은 충분히 기회를 주더라. 매물이 넘쳐나거든요. 지각비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인내하는 모습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거래량 완전 빙하기잖아요. 3,000건 이하가 빙하기인데 많아봐야 1,300건의 거래인데 시장 분위기 2배, 3배는 좋아져야 되는데 돈 나라에서 아무리 푼다고 난리를 치고 뭘 해도 안 살아나잖아요. 매수세가 바닥인 거 보셨잖아요. 돈 많은 사람 300건 돌파해줘야 되는데 돌파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 니는 뭐 집도 없나 무주택자가 이제 집 사야지 언제까지 무주택자로 그렇게 살 건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말 신경 1도 쓰지 마세요. 6억 이상 거래 비중 8, 9% 정도 되고요. 분양권 10건 중에서 직거래 비율 좀 낮은 편이에요. 많이 낮아졌어요. 한창 대비해서 직거래 비율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분양권 입주할 돈 없으시면은 팔아라.
과거의 망령, 과거에 아주 높은 이 가격들 거래됐던 거, 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무한한 기대를 품고 있는다는 것, 지금 정말 앞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 안타까운 사례들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레이 카운티 고점 대비 뭐 3.2억 정도 빠지는 것도 보이고요. 힐스테이트 4억, 이건 고점 대비 거의 3억씩 막 빠지잖아요. 입주할 능력이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다. 아깝지만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그냥 그거 추억으로 간직하자. 추억하자. 간직하자. 나중에 이 뒷감당 안 되면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세 거래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어제 이야기 들었는데 몇 건 이야기 근래 들었어요. 그 임대인이 살려달라고, 임차인한테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은행에 살려달라고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CR도 안 먹히잖아요. 근데 임대인한테, 임차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임차인들도 야, 지금 안 돌려줄 돈을 2년 후에 돌려주겠나? 금리가 오르고 집값에 반영되는 데는 1년이 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전세 가격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 분위기인데 2년 후에는 돈 돌려줄 수 있겠나? 야, 그거 자기 인생을 정말 담보 잡혀야 되는데 야, 좀 안타까워 보이죠. 물론 안타까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 돈 없어가지고 갭 투자로 들어와서 발 동동 거리는 거 보면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적으로 공감해주고 동감해주세요.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이 현금에 오고 가는 거래에서는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돈만 오고 가면 됩니다. 그게 정의고 그게 이상 아니겠습니까? 인정이 흔들리면은 나중에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자기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부분, 그 부분 한번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세 거래량은 지난달보다는 조금 상황은 나아요. 하지만 11월의 거래치고는 조금 부실합니다. 네, 고점 대비 60% 정도 수준의 거래만 별표를 드리고 그 외에는 아직도 높더라. 거의 70% 이상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 다 위기로 다 옵니다. 지금 건당 거래대금 보여드렸나요? 건당 거래대금 지나갔나요? 건당 거래대금 오늘 제가 빠뜨렸나요? 여전히 너무 높은 전세 가격, 앞으로 더 장담할 수 없는 시기로 간다. 이런 분위기라면 전세 비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야, 저런 주변의 사례들을 한두 건 목격하고 혹은 그 전에 임대인이 돈을 못 돌려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전세를 알아본다? 그것도 좀 불안하잖아요. 그럼 점점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 그러면 임대인들은 더 가격을 낮춰야 되는 그런 현상? 서로 임대인끼리 서로 경쟁하는 지금 시장입니다. 매물을 가지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만 보시고요. 3억 미만의 비중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4억 이상 비중은 줄어들고요. 이 평균 전세 가격이 알게 모르게 떨어지는 것이 지금 2019년의 전세 가격과 지금 맞닿으려고 하잖아요. 2019년 이미 부동산 투자 끝내놓고 엄청난 상승기를 즐기고 뭐 갭 투자를 한두 건 더 하고 재미 봤던 사람이 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까지 같이 위기에 같이 봉착하고 할 수 있다는 부분들, 나라에서 뭐 전세자금 대출 일부를 뭐 또 지원해주고 뭐 대출을 내주고 뭐 이런 것들 한다고는 하지만 이거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하고 싶지 이 전세입자에 대한 대책 뭐 그닥 없어요. 그 대책을 세워서 뭔가를 해주려고 한다? 장난 아니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부산의 거래량, 전세 거래량, 그 집집마다 전세값이 5천만 원씩 1억씩 떨어지는 거, 그거 은행에서 대출해주라고 하면 은행 지금 돈을 못 구해서 난리인데 그게 될 소리입니까? 네. 전체 임대 거래량, 이 흐름을 보고도 야, 이거 이상을 감지 못하면은 좀 문제가 있겠죠. 거래량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고 늘어나야 되는 시점에 못 늘어나면은 매물은 기하급수적으로 쌓여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시청 감사합니다.